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유기화학에 들어갈 건데 그 첫 번째 시간 유기화합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기화합물이 뭔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전에는 생명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화합물들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활동에 의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물질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활동에 의해서 나온 물질들을 우리는 유기화합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학자가 생명활동 없이도 인공적으로 유기화합물의 합성에 성공을 합니다. 요소라고 하는 물질의 합성을 성공을 하는데 그 뒤로부터는 유기화합물도 생명활동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럼 정의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정의가 어떻게 바뀌느냐? 탄소 원자를 골격으로 하는 화합물들을 우리는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탄소 산화물, 그리고 CO3 이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탄산염, HCO3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탄산수소염과 같은 이러한 물질들은 예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질들이 유기화합물에 속하고 또 분류되는지 그 분류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합에 따른 분류와 두 번째, 구조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되느냐? 결합, 즉 탄소 원자가 골격이 된다고 했으니까 탄소 원자끼리 어떠한 결합을 가지느냐, 그걸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탄소 원자끼리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단일 결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떠한 원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른 원자가 들어가고 싶어도 단소가 모두 다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더 이상 다른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 꽉 찬 상태다 라고 해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하느냐? 포화 상태, 즉 배가 부른 상태. 이러한 결합을 포화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두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포화 결합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다 혹은 삼중결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두 개만 결합할 거고 이렇게 하나만 결합을 하겠죠. 근데 얘네들은요, 야, 다른 애가 들어왔어. 나도 결합할게. 나도 결합할 거야. 그럼 나도 넣어줘 라고 하면서 얘 이중결합을 끊고 새로운 결합을 이렇게 더 가질 수가 있겠죠. 삼중결합 역시도 어떻다? 결합을 끊고 새로운 물질들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처럼 결합을 끊고 새로운 물질을 더 받을 수가 있다면 아직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 즉 배가 안 부른 상태, 불포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합들을 불포화 결합이라고 합니다. 분자 내에 단일 결합만 있으면 포화 결합 상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과 같이 결합이 끊어져서 새로운 원자를 더 받을 수가 있으면 배가 덜 부른 상태, 불포화 결합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탄소 4개가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 가닥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렬로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사슬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가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 그러면 사슬이 아닌가요? 그럼 얘는 뭐 갈고리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죠. 자, 이렇게 쭉 이어서 기준이 되는 사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하나가 톡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얘는 끝과 끝이 붙어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사슬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원자가 많은 긴 사슬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 분자가 어떤 분자인지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긴 사슬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가 사슬 구조라고 하면 이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어서 막혀있는 상태다. 혹은 이렇게 탄소 6개가 자, 단일결합뿐만 아니라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을 이루면서 또 원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반대쪽인지 모르는 상태다 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고리형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어로 하면 사슬 구조는 사조 고조, 고리형은 간조 고조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화합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탄화수소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다른 원소는 없고 탄소 C와 수소 H로만 구성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한 구조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일 기준이 되는 탄화수소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탄화수소는 아까 보던 것처럼 구조에서의 분류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탄화수소에는 사슬형 탄화수소가 있고 그리고 고리형 탄화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슬형 탄화수소 중에서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애들과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애들, 즉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슬형 포화탄화수소는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느냐? 사슬형 포화탄화수소, 즉 사슬식으로 되어 있고 모두가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구조의 화합물들을 우리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알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다. 자, 그럼 불포화탄화수소도 두 개가 있었죠. 이중결합을 가진 애와 삼중결합을 가진 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중결합을 가진 애는요, 중간에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있다, 하나가 있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알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삼중결합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얘네들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하느냐? 알킨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외우느냐? 자, 결합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기억한다? 칸켄킨, 칸켄킨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칸켄킨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한다? 칸켄킨. 네. 자, 그러면 고리형에서도 우리는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리형은 어떻게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느냐? 지환식 탄화수소와 방향족 탄화수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환식에도 무엇이 있느냐? 포화탄화수소가 있고 불포화탄화수소가 있습니다. 그럼 불포화에는 또 뭐가 있다? 이중결합이 있고 삼중결합이 있겠죠. 자, 그러면 고리형인데 모두 포화 상태로 되어 있다,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겠죠. 4개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소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가진 모두 고리형인데 모두 포화 결합이다, 단일 결합이다 라고 하면, 자, 우리 포화 결합을 뭐라고 했죠? 알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무엇을 만들고 있다? 고리형, 둥근 원형을 만들고 있다. 자, 그럼 둥글다, 원형이다 라고 하는 뜻에 어떤 말을 따오느냐? 사이클로라고 이렇게 읽어주는데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뭐라고 읽느냐? 시크로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크하죠? 자, 그럼 이 시크로인데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다. 우리 단일 결합은 뭘로 부르기로 했다? 알칸이다 라고 부르게 됐죠. 그러면 고리형인데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 이름은 시크로 알칸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불포화인데 이중결합이 있다,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둥근 모양이니까 또 시크로, 사이클로라고 하는 말이 붙겠죠. 그러면 얘는 시크로,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다, 알켄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불포화인데 이번에는 삼중결합이 있다. 그러면 얘도 둥근형이니까 시크로라는 말을 붙고 삼중결합이 있으니까 알킨이다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향족,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냄새, 우리 집에 방향제 있죠? 방향제 할 때 그때 방향의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특이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아까 잠깐 그렸던
탄소를 기준으로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결합이 됐고 수소는 하나씩 이렇게 붙어야 하나의 탄소에 4개의 공유결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고리형인데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애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하느냐? 벤젠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향족 탄화수소는 이러한 벤젠 모양의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탄화수소는 사슬형이냐 고리형이냐 먼저 나누고 사슬형에서도 포화, 불포화를 나누고 포화는 알칸, 이중결합은 알켄, 삼중결합은 알킨이라고 부른다. 고리형에서 지환식 탄화수소와 방향족 탄화수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환식에는 포화와 불포화로 또 나눌 수가 있다. 포화는 고리형이니까 시크로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고 포화, 알칸. 이중결합에 있으면 시크로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고 알켄, 시크로 알켄이 되겠죠. 삼중결합이 있으면 시크로 알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족은 이러한 구조만 있습니다. 즉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의 구조를 가진 벤젠이 방향족 탄화수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뭔가 좀 새롭고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안녕!